자, 안녕들 하세요.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죠? 여기 오면서 제일 추웠던 것 같아요. 엄청 떨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만나니까 또 푸근해지네요. 자, 이제 기본서 새 책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밑줄 치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입문 과정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뼈대 위주로 하셨고, 이제 1월 기본서 첫 번째 과정에는 조금씩 살을 붙여 나가면 되겠죠.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살 붙이는 게 굉장히 여러 개가 돼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절할 각오를 하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것. 기절할 준비 되셨습니까? 아이, 그래요. 여러분은 기절해도 다 이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워야 될 것이 이제 21쪽 조세 총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처음 배우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총론이라고 하면은 1년간 배워야 될 세법에 대한 이론을 총정리 배우는 거죠. 따라서 오늘 하는 게 왜 기절해야 되느냐, 1년간 배워야 될 용어를 다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1년간 배워야 될 걸 다 배우기 때문에 오늘 힘들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다음번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했던 용어에 대해서 해설 또 살이 붙여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세법은 반복적인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됐다, 이해가 돼도 안심하지 말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의자 삐그덕대면 날아가는 게 세법입니다. 그걸 잡지 말아요. 그냥 가라 이거예요. 날씨 추운데 빨리 가라고. 왜냐하면 일주일 뒤에 다음 주에 와서 전편의 줄거리부터 다시 이어서 또 반복이 들어가는 거니까 절대 오늘 배웠던 걸 잊어먹었다고 그래서 고민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편안히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1, 2월 달은.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배우셔야 될 것이 조세, 세금에 관한 총론이 되겠죠. 그래서 과목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조세 총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서 조세 총론에 대해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작년 2017년에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따라서 이번 연도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1년간 배울 건데 겨우 딸랑 한두 문제냐? 아니죠. 이건 요 단원에서만 한두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에서 나오는 이론이 거의 다 나온다는 얘기죠. 16개. 왜냐하면 세법에서 나오는 용어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출제가 안 될 뿐이지 요 내용은 16개가 다 나온다는 얘기죠. 다만 요게 취득세에서 나오지, 그 다음 재산세에서 나오지,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지, 용어 자체는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조세 총론에서 16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만 잘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 그러면 16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는 다 배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원에서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원에서만 한두 문제 나오는 거지 이 용어 자체에서 16문제가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출발합니다. 조세다. 조세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세금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해요? 세금. 그러면 세금이라는 것이 뭐냐? 세금의 특징을 공부하면 오늘 배우는 것 중에 50% 끝납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럼 세금이라는 것의 정의를 크게 5가지로 우리가 구별합니다. 세금이 뭐냐? 조세다. 그럼 조세의 특징은 뭐냐? 5개로 구별해서 공부합니다. 이 조세라는 말, 세금이라는 말은 첫째, 누가 걷느냐? 걷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은 누가 되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는 얘기죠. 해서 세금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나오죠. 누가 걷어야 되느냐? 누가 걷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죠. 여기서 국가라고 그러면 세무서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면 시청, 구청,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물론 여기는 도청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걷어야 된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걷는 거냐? 걷는 이유가 있겠죠. 걷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충당이라는 건 뭐가 되죠? 충당? 채워놓는다, 메꾼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경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출들이 많이 있겠죠. 예산들이 필요하죠. 바로 그것 때문에 걷는다는 뜻이죠. 해서 누가 걷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왜 걷느냐? 나라 살림의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걷는다는 얘기죠.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걷어야 되냐? 누구한테 걷어야 되느냐? 얘가 걷는 건 알겠는데 아무나 길 잡고 세금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첫째, 법률에 의거한다. 그냥 세무공무원의 주관적 개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법률에 따라서 걷어야 된다. 그럼 법률에 따라서 아무나 다 걷느냐? 아니죠.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라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주관적 개념이 들어간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여기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라는 것은 뭐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죠? 법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과세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거둘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가 과세 요건이 나오죠. 과세 요건에 관한 것은 최소한 이번 시험에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4문제 이상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껴뒀다가 좀 이따 설명하죠. 자,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걷는다. 경비에 쓰기 위해서 걷는다. 어떤 사람한테 걷느냐? 법률에 의해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걷는다. 그러면 이렇게 걷을 때는 항상 뭐가 있느냐? 반대급부가 없다. 반대급부라는 것은 뭡니까? 조건부란 얘기죠.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거 해줄게, 이거 줘라. 내가 요만큼 사용할게, 너 이만큼 줘라. 이런 반대급부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리고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거다. 그럼 마지막, 그럼 어떻게 세금을 걷어야 되느냐? 바로 금전급부다. 돈으로 걷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 살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돈으로 걷는다는 얘기죠. 요 5가지가 조세의 특징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요 5줄만 알면은 오늘 수업의 반은 끝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첫째, 누가 걷어야 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왜 걷는 거죠?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걷어야 되죠?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과세 요건은 항상 무엇에 의한다? 법률에 의한다. 그리고 어떠한 조건부가 아니란 얘기죠. 조건이 없어요. 보상도 없어요. 반대급부가 있다 없다? 없다. 강제적으로 걷어야 된다. 그리고 걷을 때는 항상 뭘로 걷는 게 원칙이 되겠죠? 금전, 돈으로 걷어야 된다. 이게 바로 조세의 특징이 되는 거죠. 이게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국가가 되겠지만 국가에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또 깔아야 되죠. 다리도 놔야 되죠.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걷는 게 세금이고, 이걸 축소한다 그러면 여러분 개개인의 가정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가정에서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럼 남편분이 어떻게 돼요? 나가서 돈 벌어 와야죠. 돈 벌어 온 것을 갖다가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이 표정은 주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 같아요, 눈빛이. 그러면 요걸 갖다가 사모님한테 무조건 드리죠. 드릴 때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사모님 내가 월급 이만큼 타왔으니까 요번 달에는 좀 때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조건부가 없다는 얘기죠. 조건 없이 그대로 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바깥에서 벌어오는 월급을 사모님한테 드리는 것도 일종의 조세라고 생각하면 되죠. 조건도 없어요. 그 다음에 강제적이죠. 만약에 바깥분이 월급을 안 타온다, 돈벌이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쫓겨나죠. 역시 사장님하고 대화가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정으로 본다면은 조세가 해당이 되고, 규모가 커져서 한 국가라고 그러면 요게 조세라는 이름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 사모님 여자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갔다가 세금 바치니까. 세금은 뭘로 바쳐요? 금전으로 바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돈이 되겠죠. 그죠? 어느 날 강의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서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하나 꺼냈어요. 앉아 계신 여자분들 대부분이 내 돈인데 그냥 씩 웃음부터 나와요. 난 그게 아직까지도 의미를 모르겠어요. 왜 남의 돈인데도 보기만 해도 저렇게 좋을까? 만약에 이것을 본인 주머니에 집어넣었을 때는 어마어마할까, 기절까지 할 거란 얘기죠. 그렇죠? 거기 가끔 한번 우리 심심할 때 한번 해볼까요? 나 진짜 놀랬다니까요. 그냥 심심해서 한번 어떻게 볼까 하고 5만 원짜리 딱 꺼냈더니 갑자기 씩 웃어요. 굉장히 돈 다 좋아하시나요? 그것도 엄청나게. 그렇죠. 바로 요게 세금이란 얘기죠. 그럼 이제 5가지에 대한 특징을 알았으면은 여기에다 살을 하나씩 붙여보도록 할게요. 첫째, 누가 걷는다고 그랬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과세권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요걸 다른 말로 과세주체라고 얘기하죠. 주체라는 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해서 오늘 공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 판서 설명하고 기본서 새 책이죠. 또 밑줄 치면서 복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책을 우리가 1월달 쓰고 3월달 쓸 텐데 똑같은 내용을 처음에 다 배우면 머리에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단원을 좀 나눠 가지고 처음에 꼭 중요한 것들, 필수적인 거는 1월달, 2월달에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요거는 좀 경력이 생긴 다음 3월달에 강의를 하고 이렇게 나눠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1단계, 2단계. 괜찮겠어요? 이걸 갖다가 1단계, 2단계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하면 다 기절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해서 3월 달에 나가는 것은 체크라고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그래야지 결석들 안 하시죠. 매달 똑같은 거 배워봐요. 뭐하러 배워요? 그죠? 이 표정은 그래도 해달라고? 못해요. 자, 그러면 첫째, 과세권자가 누구냐?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면 뭐가 되죠? 국세가 되고 지방자치단체면 뭐가 되죠? 지방세가 됩니다. 그러면 세법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요령 가르쳐 드리죠.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시험에 요게 나옵니다. 국세와 지방세가 나옵니다. 국세와 지방세가 나오면 문제 한번 만들어 봅니다. 1, 2, 3, 4, 5 답이 몇 번? 대단해요. 오늘 개강 첫 시간인데. 그러면 문제를 만들어 볼까요? 문제는 뭐라고 나올까요? 국세가 아닌 것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결혼 안 했죠? 배우자 보면 뭘 봐요? 이성 친구? 왜 이래 아마추어가 뭘 생각을 할 필요 없어. 그럼 소개팅을 나갔다. 이성 친구를 본다. 그러면 뭘 봐? 그 친구의 외모? 그러면 안 돼. 그럼 여기서 공부가 안 되지. 세금은 외모 보고 거둘 순 없잖아요. 돈? 여보세요. 돈을 보고 어떻게 배우자를 선택? 응? 세금 많이 낸 사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럼 내가 요령 가르쳐 줄게요. 그럼 소개팅 가서 종부세 내요 안 내요 물어봐요. 종부세 낸다 그럼 충성 그러고 계속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올 땐 이렇게 나옵니다. 배우자 볼 때 뭘 보고 결혼하셨어요? 이제 막 생각이 막 나와요?
돈 보고 하셨구나. 자네는 남자친구를 만나면은 뭐 보고 사겨? 어? 연관성? 둘이 똑같이 안경 썼다는 연관성? 난 이걸 대답을 듣고 싶은 거죠. 성격. 그렇잖아요. 배우자 볼 때는 성격 본다고 그래야지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배우자 볼 때 뭘 봐요? 돈. 이러면 좀 저속해 보이는 거고, 외모 그래도 이상하고. 성격. NG 다시. 자, 배우자를 사귄다, 남자친구 사귀려고 그러면 뭘 봐요? 그렇죠. 성격이죠. 따라서 이게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1, 2, 3, 4, 5 나왔을 때 다음 중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삥 돌아간 거란 얘기죠. 그래서 항상 시험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개를 섞어 놓고서 해당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가 나왔느냐? 박스로 식으로 나와가지고 여러 개를 나열하고 다음 중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아주 유치하죠. 국세에 해당하는 것만 하나, 둘, 셋, 넷 써갖고 답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외워야 되느냐? 두 개 다 외우면 큰일 납니다. 세법은요, 두 개를 나누는데 두 개 다 외우면 큰일 나요. 왜? 이걸 섞어 놓으면 다 어디서 봤던 이름이에요. 그때부터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세법은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법은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둘 중에서 하나만 공부하시면 돼요. 정확히 하나만 공부하시면 나머지는 찾기가 쉽습니다. 이따 교재를 보면서 하는 요령 설명할게요. 그래서 국세다 그러면 국가, 지방세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그럼 국가는 무엇을 얘기하나 콕 찍으면은 세무서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비에 충당할 목적이다. 경비라는 것은 살림할 때 들어가는 지출들을 얘기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도 두 가지예요. 첫째, 일반 경비에 충당할 목적이다. 일반 경비라는 것은 목적이 없어요. 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따라서 예산을 딸 때도 뭐 교육부에서 받다? 그럼 교육부가 쓰면 되고, 국방부에서 필요하다? 국방부에서 쓰면 돼요. 얘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통세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일반 경비에 그냥 일반 지출, 예산 집행에 쓰기 위해 걷는 것은 다 보통세예요. 대한민국 세금은 대부분이 보통세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 없죠. 그러면 요번엔 뭐냐? 특정 경비에 지출해야 된다. 특정이라는 말은 특별히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세금을 걷을 때 요거 걷어서 여기에다만 써야 된다. 다른 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용도가 정해져 있는 세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적세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얘도 똑같습니다. 1, 2, 3, 4, 5 답이 몇 번? 문제가 뭐라고 출제가 될까요? 그렇죠. 성격이 다른 것은 할 수도 있고 보통세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바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공부 어떻게 하느냐? 외워야 되느냐? 얘는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목적세라는 것은 이름 자체에 목적이 표시가 돼 있어요. 이름에. 그러니까 이름만 보면 되지 얘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외웠다가는 다 기절해요. 그러면 목적세는 딱 5개만 배웁니다. 더 이상 추가가 없어요. 시험 때까지 부동산세법은 5개만 배우는데 5개가 뭐가 있느냐? 어렵게 배웁니다. 국세 중에서 목적세는 3개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느냐? 제일 첫 번째 교육세가 있죠. 뭐가 있어요? 교육세는 목적세예요. 그럼 목적세는 외우지 말고 이름 자체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교육세 걷어서 어디다 써요? 교육에 써요. 맞아요. 뭐 교육시설 기반학충 또는 학교시설 이런 데다 쓰기 위해서 걷는 것. 얘는 여기다만 써야 돼요. 다른 데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질문 안 할랍니다. 이 시설에 쓰기 위해서 걷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나옵니다. 친해져야 되죠.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걷어서 어디다 쓸까요? 얘는 농어촌, 얘는 교육, 얘는 교통, 에너지, 환경, 끝.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적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도 이렇게 나오죠. 1, 2, 3, 4, 5 이렇게 나오면 다음 중 보통세가 아닌 것은 또는 목적세인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는 두 가지인데 재밌어요. 지방세는 지역자나 지방자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교육세, 그냥 교육세다 그러면 국가가 가져갑니다. 국세고, 지방교육세다 그러면 지방세가 되는 것. 요건 지방에 있는 학교시설에 쓰기 위해서 걷는 세금. 요게 지방교육세.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가 되죠. 지역자원시설세는 뭐냐 하면은 지방에 보면 어떻게 돼요? 뭐 신시가지 개발해야죠. 여기에 도로 놔야 되겠죠. 이런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돈. 즉 지방에 있는 시설을 설치할 때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목적세라고 하는 건 5개뿐이 없습니다. 시험 때까지 더 이상 추가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배우실 때부터 1년 내내 이것만 배워요. 이름 자체에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요걸 여러분으로 한번 주변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 여자분들이 처음에 첫 직장 들어가면 월급 타죠. 그럼 어떡하죠? 그거 누구 갖다 줘요? 안 갖다 주고 혼자 다 썼어요? 엄마 갖다 주죠. 엄마가 뺐죠. 강제적으로. 그리고 얘기하죠. 요건 어디에 쓰려고 모아둔 거다? 시집 갈 때 혼수자금으로. 그게 바로 특별 목적세 개념이에요. 요 적금 붙는 거는 엄마가 절대로 안 쓴다. 쓴다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안 쓴다 그러고 나중에 보면 돈이 없어졌어요. 자, 해서 어머니가 적금을 부어서 너 혼수자금으로 쓰겠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목적세 개념이죠. 또는 요거 걷어가지고 요 적금 부어가지고 너 대학원 등록금 내주겠다. 그건 이제 어떨 때 많이 얘기하냐 하면은 설날 때 세뱃돈 받으면 엄마가 강제적으로 뺐죠. 그리고 쓴다는 얘기는 안 하고 요건 나중에 너 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 등록할 때 등록금 내주겠다. 이런 게 다 목적세가 되죠. 그래서 적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럼 보통세는 뭐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통예금 통장이 있죠. 그 안에는 외식할 때도 쓸 수 있고 옷 살 때도 쓸 수 있고 친구 선물할 때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통장 속에 있는 금액은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죠. 필요한 데다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통장 중에서 보통예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뭐가 된다? 보통세 개념이 되고, 적금 붙는 것은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가 된다? 목적세다. 이렇게 구별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금이냐 보통예금 통장이냐 해서 요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어렵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일 어렵게 나오는 건 뭐냐? 자, 어렵습니다. 요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여기서 1, 2, 3, 4, 5 요렇게 나오죠. 너무 어렵죠? 그럼 답은 몇 번이 될까요? 1번이 아니라 1번 나올 때도 있지만 요걸 5번을 답 찾게 할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다음 중 지방세면서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나오는 게 난이도 최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둘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목적세를 물어봅니다. 그럼 다 목적세죠. 이 중에서 국세면서 목적세냐 지방세면서 목적세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 경우가 있고 난이도가 최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배운 다음에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설명한 게 출제되는 전부예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세냐 목적세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국세면서 목적세냐 지방세면서 목적세냐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게 난이도 최상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출제되는 게 없죠. 그래서 보통세다, 목적세다 그랬을 때는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름만 보면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법률에 의거한다. 법률에 의거한다. 요걸 우리가 조세 법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항상 무엇을 근거로 해서 부과가 돼야 된다? 법률에 의해서.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과세요건. 이건 무조건 여러분이 친하라고 그랬습니다. 입문과정에서도 강의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과세요건.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을 얘기하죠.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은 세법에서 가장 심장이에요. 얘가 없으면 문제가 출제가 안 되죠. 따라서 과세요건에는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는 무조건 최하 4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알아둬야 되죠. 첫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람이 필요하겠죠. 누구한테 걷어야 되느냐? 누구한테?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어이구, 납세의무자라고 그러죠. 납세자 또는 납세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즉 누구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느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냐? 어떤 물건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되느냐? 그 물건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과세 대상이라 얘기하죠. 물건. 그럼 요거는 과세 물건 또는 과세 객체다 이렇게 표현하죠. 객체. 주체면 사람이 되는 거고 물건이면 뭐라고 얘기하죠? 객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누구한테 걷어야 되느냐? 어떤 물건에 대해서 걷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얼마짜리냐? 얼마짜리냐? 그 금액을 뭐라고 얘기하죠? 과세 표준이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얼마짜리냐? 2개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가액, 금액만 알아두면 되죠. 누구한테 걷어야 되느냐? 납세 의무자. 어떤 물건에 대해서 걷어야 되느냐? 과세 대상. 얼마짜리인데 과세 표준. 그러면 몇 프로 세금을 내야 되느냐? 몇 프로 세금 내야 되느냐? 요걸 뭐라고 그러죠? 세율이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4가지의 요건이 충족돼야지만은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죠. 과세 요건은 4개예요. 봐요. 과세 요건 4글자니까 4개예요. 첫째,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납세 의무자. 물건을 뭐라고 그러죠? 과세 대상. 금액을 뭐라고 그러죠? 과세 표준. 몇 프로 세금 내야 되느냐? 세율이 되겠죠. 4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요거 무조건 알아두시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되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취득을 했더라. 얼마짜리냐? 100억짜리다. 그럼 세금은 4%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먼저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 되겠죠. 그러면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 되는데 누구한테 걷어야 되죠? 갑, 납세 의무자가 갑이고 어떤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내야 되죠? 아파트, 주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걸 과세 대상. 얼마짜리 취득했습니까? 100억을 뭐라고 그러죠? 과세 표준. 세금은 몇 프로 냅니까? 4% 세율이 된다는 얘기죠. 바로 요거예요. 그럼 만약에 요것을 양도를 했다.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 내야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100억 받고 팔았다. 세금은 4%다. 예를 들어서 4% 아니지만은 그럴 경우에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갑. 과세 대상은 뭐죠? 아파트, 주택이 되고요. 과세 표준 얼마가 되죠? 100억. 세율은 몇 프로? 4%. 그러니까 취득세 계산할 때도 4개고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도 4개고 재산세 낼 때도 4개고 양도소득세 낼 때도 4개고 계속해야 돼요. 종부세 계산할 때도 4개고 모든 세금에는 4가지 조건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번 시험에 4문제가 나오는데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에 대한 게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는 재산세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 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뭐 취득세에 대한 게 나올 수 있겠고, 돌아가면서 나오든 무조건 4개 이상은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를 친해야 된다는 얘기죠. 4가지의 과세 요건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여기에서 공식을 하나 배우게 되는데 우리 공식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뭐가 되죠? 시작. 그렇죠.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 된다. 모든 세금은 이런 공식에 의해서 세금을 산출한다는 얘기죠. 이 세금에 대한 것. 근데 뭐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 뒤에 용어 배우겠지만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고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만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 다 하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이 쉬워진다는 얘기죠. 다만 뭐가 없느냐? 절세하는 운용의 면은 없다는 얘기죠. 그건 내가 알아야 되니까. 컴퓨터가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금액만 갖다 쓰면 계산하는 거지, 그 과세 표준을 조절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따 배울 거지만 간단히 상식선으로 하죠. 첫째, 우리가 인터넷으로 하는 신고를 전자신고라 하는데 이건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죠. 일반적으로 국세다. 국세다 그랬으면 일반적으로 어디에 들어가 신고 많이 하죠? 그렇죠. 요건 이제 상식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홈택스라고 그러죠. 국세청 홈페이지에 홈택스. 그 다음에 내 집값을 알고 싶다. 어디 들어갈까요? 그렇게 날 뻔히 쳐다보면 나보고 어쩌라고. 요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서울이다 그랬을 때는 집업만 치면은 그대로 우리 집의 가격 시가 표준액이라고 뜹니다. 그 페이지가 이택스. 텍스인데 앞에 이택스,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서울 이외다 그랬을 때는 위택스, 위. 그래서 3가지의 사이트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국세청 홈페이지 뭐가 되죠?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홈택스 들어가고, 부가세 신고할 때도 홈택스 들어가면 편하고, 내 집값이 얼마냐 들어가면은 서울이다 그러면 이택스, 서울 이외다 그러면 위택스. 요 3가지 사이트만 알아두시면 실무하시거나 또는 심심할 때 한번 들어가 보고 번지 한번 쳐봐요. 그럼 우리 집의 현재 시가 표준액이 얼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가지 텍스만 알아두는 거, 서비스. 그러면 요것만 갖다가 입력만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하니까 굉장히 좋아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반대급부가 없다. 반대급부가 없다는 것은 뭐가 되느냐?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무보상성이란 얘기죠. 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일방적으로 걷는다는 얘기죠. 당신이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살고 있으니까 빨리 내셔. 이게 세금이에요. 보상성이 없다. 또 사모님들은 바깥분한테 그러죠. 여기 내 땅이니까, 내 집에 들어왔으니까 당신 월급 갖다 줘라 이거야. 강제성이 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있죠. 사용료 또는 수수료. 어떤 일을 해줄게 얼마 줘.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 다음 사용료, 이만큼 썼으니까 이만큼 돈 줘. 요건 다 기브 앤 테이크죠. 따라서 수수료나 사용료는 사용한 만큼 내게 되는 거니까 얘는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죠. 이만큼 썼으니까 이만큼 내라 이거야. 따라서 얘들은 조세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해서 수수료라든가 사용료라는 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줘라. 조건부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세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금전급부. 우리가 세금이라는 것은 돈으로 내야 국가가 좋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좋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떡합니까? 가로등도 설치하고 도로도 넓히고 이런 데 쓰겠죠. 따라서 원칙이다 그랬으면은 뭐가 되느냐? 금전 납부가 되는 거죠. 돈으로 내라 이거예요. 그럼 얘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세금 내는 건 다 돈 내는 거니까. 근데 예외로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때, 갑작스럽게 목돈으로 세금 내야 될 때, 돈 필요할 때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뭐가 있는 거냐? 물건으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물건 납부,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죠? 물납이라고 하는데, 물납이라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국세. 국세 중에서 물납은 예전에 양도소득세, 종부세 있었습니다마는 폐지했어요. 왜냐하면은 물건, 부동산으로 받아요. 부동산을 또 팔아야 돼. 그럼 거기서 또 비용들 빠지죠. 국고 수입이 줄어들어요. 팔리면 다행인데 팔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유지비용만 계속 들어가고 돈은 필요한데, 그래서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국세 중에서 하나만 남았어요. 뭐만 있느냐? 상속세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다 그랬으면은 상속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상속은 계획적으로 받아요? 갑자기 받아요? 몇 번, 계획적으로. 큰일 납니다. 계획적으로 상속받으면 신문에 나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상속 언제 주실 거예요? 큰일 납니다. 부모님 집 나가십니다. 요거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죠. 그럼 상속이다 그러면 대부분 상속세가 최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커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상속을 받게 되고 갑작스럽게 세금을 많은 액수를 내야 되니까 돈 마련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법에서 이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는 금전 납부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로 부동산으로 물건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상속세는 부동산세법에서 깊숙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썩 신경 쓸 건 없고요. 지방세 신경 쓸 건 이거죠.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만 있다는 것. 그러니까 물납이다 그랬으면 무조건 하나만 생각하세요. 뭐만 생각해요? 재산세만 있더라. 물납은 무엇만 있다? 재산세가 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별 표시할 필요 없죠. 2017년에 출제가 됐으니까 몇 년 동안은 안 나올 거예요. 억울하죠? 요 17년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죠. 다음 중 물납. 그러니까 금전으로 납부만 가능하고 물납은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게 이제 17년에 나왔던 문제죠. 너무 속상하죠? 괜찮아요. 요거 말고 이쁜 것들이 몇 개 나와 있으니까 나오려고 대기하고 있으니까 얘보다 더 좋은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세법은 이런 식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항상 모든 세법은 출제가 둘 중에 하나가 된다. 그 다음에 또 뭐죠? 항상 원칙은 뭐가 됩니까? 일시불입니다. 일시불. 한꺼번에 내야 되겠죠. 한꺼번에 내야 되는데 액수가 클 경우에 납세 의무자가 좀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그래서 두 번에 나눠내라. 예외로 두 번에 나눠내는 것을 분할 납부라고 얘기하죠.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죠? 분납이라 하는데, 분납은 나눠내는데 세 번 노, 네 번 노, 두 번만 나눠냅니다. 그럼 분할 납부는 요거 원칙인데 요게 문제가 되겠죠. 분할 납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세 중에서 뭐가 있느냐? 여러분이 앞으로 배워야 될 거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두 번에 나눠낼 수 있어요. 왜냐? 종부세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고가의 부동산. 그러니까 종부세 금액이 재산세보다는 많다는 얘기죠. 크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왜 이 제도가 나왔냐면은 부동산 거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부동산만 들이다 많고 돈이 없어요. 내가 아는 분도 그렇게 세금 계산을 내가 해줬는데 집에 기름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2층짜리 단독주택인데 엄청 넓습니다. 대문이 1,000만 원짜리예요. 뭐 원목 수입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벌써 부동산이 한 100억대가 되거든요. 근데 현찰이 없어요. 왜? 대출 받아서 짓고 막 했기 때문에 건물도. 그래서 월세는 다 은행에서 찾아가요. 그러니까 땅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지라고 그러죠. 옷도 허름해요. 그 집에서 그분이 사모님이 나오실 땐 길 가는 사람이 쳐다봐요. 위아래 훑어본대요. 저렇게 번들어 정원에 나무도 한 그루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들. 개는 꼭 진돗개라고 하나 이쁘게 생긴 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거기를 들락날락 많이 했는데 오죽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기름값도 기름도 내가 내주고 그랬어요. 내가 훨씬 더 가난한데도. 식사하실 때 한번 가봤더니 딱 그 어르신은 직장 생활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남자분은. 여자분이 다 한 거예요. 일궈낸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남자분은 뭐 천사시고요. 천사.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냥 천사시고 돈이라는 걸 벌어본 적이 없고 집에 불러서 이제 일 때문에 가보면은 요런 조그만 상이 있죠. 요런 상. 다리가 3개짜리. 아직도 안 잊어먹어요. 요 밥, 물, 여기 간장, 여기 두부 한모 해가지고 요거 드시는 거예요. 김치도 없어. 와, 이걸 보고 내가 어떻게 그냥 나와요? 안 나와요? 짜장면 시켜드리고 나왔어요. 부동산 거지. 이거 나오면 그분만 생각이 나요. 지금은 가치가 많이 올랐겠죠. 한 200억대는 될 거예요. 거기가 개발이 돼갖고. 근데 짠하다는 얘기죠.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 근데 부동산 거지라는 게 참 보면 짠한 거예요. 그죠? 내가 좀 필요할 때 돈도 좀 쓰고 그래야 되는데. 자, 어떻게 이거 얘기하다 보면 그분 나와요. 부자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액수가 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2번에 나눠낼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죠. 앞으로 우리 배우시겠습니다마는 종부세는 태어나서는 안 될 세금이에요. 어이구,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 얘는 나올 때부터 저항을 엄청 심하게 받았습니다. 왜? 종부세다 그러면 전국에 종부세 납부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되죠. 한 뭐 10만 대나 12만 대나 그럴 거예요. 그분들 대부분이 어디에 편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세금이 아니다. 그래서 시험에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도 푸대접 받아요. 근데 왜 처음에 이랬었냐?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처음에 종부세 제도가 탄생을 했을 때 피해를 보신 분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 강남에서 옛날 집값 처음 지을 때 구입한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젊은 분들. 그래가지고 이게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소득이 없어요. 연금만 받아요. 가진 거 집 하나 딸랑 20평짜리 뿐이 없어요. 20평짜리가 요즘 얼마 가고 그래요? 16억, 23억 막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20평짜리라는 것은 이제 현관문 띠리릭. 그때 현관문도 없으니까 키르륵 열고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들어가면 벽이 나타나는 거. 이거 안 맥히네요. 그만큼 조그마다는 얘기죠. 그 조그만 집 하나만 딸랑 갖고 계셨는데 30년 동안 오로지 그 집 하나만 있는 거예요. 투기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분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가의 주택으로 주변 개발 때문에 집은 허물어져요. 막 물도 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집값만 올라가서 종부세 대상이 된 거예요. 연금 받아 생활하시는 분. 투기 목적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 분들은 종부세 나왔을 때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연금 받아 생활하시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딸랑 집 하나 있는데 낡은 집 하나 있는 거죠. 조그만 집. 그래서 그분들이 막 난리하고 어떤 분은 자살한 분도 그때인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세금 부담이 크다. 그랬을 때 어떤 권력이 있으신 분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또 난리가 났죠. 그럼 뭐냐? 그 말 일리가 있죠. 왜 조그만 거 시설도 다 된 조그만 데서 비싼 집을 갖고 있느냐? 아예 이걸 팔고 그 근처 지역을 얘기한 게 잘못된 거예요. 분당에 가서 넓은 새 집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편하게 했다가 2번 다 욕먹었죠. 분당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죠. 우리를 뭘로 보느냐? 프라이드가 있는데 우리가 강남보다 못한 게 뭐 있냐? 그죠?
제가 강남 강의 나가고 분당 강의 나갈 때 조심하게 강의합니다. 여긴 해당이 없으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서 강의할 때랑 저기서 강의 너무 민감하니까. 거기다 또 이제 양천구 목동 강의 나갈 때 되면은 그것도 감안을 해야 돼요. 신시가 지금 프라이드가 젊은 친구들이 세기 때문에. 그때 종부세가 말이 컸죠. 근데 그분 말도 일리가 있죠. 왜 좁은데 여기서 낡은 데 사냐? 이거 팔면 더 넓은 집에서 편하게 공기 맑은 데서 살 수 있을 텐데. 지역을 얘기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 지역적인 특색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면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여러분도 프라이드 세죠? 그럴 거예요. 그 종부세만 나오면, 그래서 얘가 나오자마자 나올 때도 저항이 심해서 욕 뒤지게 먹고, 그 다음에 매년 폐지하자는 얘기가 잘못 나와가지고 계속 연명되고 있지만은 폐지하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너무 짠한 얘기입니다. 그죠? 투기 목적으로 한 사람은 당연히 이거 걷어야 되겠죠. 근데 한 30년 동안 오로지 그 한 집에서 살던 어르신들은 수입도 없는데 세금까지 매년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니까 액수가 크니까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더라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양도소득세.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일단 액수가 큽니다. 액수가 크니까 두 번에 나눠서 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건 됐고, 그 다음에 지방세. 지방세법에서는 하나뿐이 없습니다. 뭐뿐이 없어요? 재산세만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왔네요. 재산세는 물건 납부도 가능하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통 분모가 되니까 재산세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요번에 재산세가 물납이 시험에 나왔으니까 다음엔 분할 납부에 관한 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항상 둘 중에 하나니까. 섞어놓고서 물어보고 지문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끝. 여기까지가 어떻게 돼요? 자, 요 5가지의 뜻을 요렇게 공부하시면은 여기에 파생되는 문제가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조세의 특징 5가지를 우리가 연습장에다 쓰면서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살을 붙이면은 오늘 배우는 거 반 이상 끝났다는 얘기죠.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번 설명 듣고 이해 갑니까? 내래요. 이분 내래니까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네. 한 번 설명 듣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야지 기본서 보면서 밑줄 치면서 복습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내가 막 당황하기 시작해요 지금. 자, 21쪽 나와 있는 것 밑줄 치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21쪽에 2번 특징이라고 나온 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거는 요거예요. 요 5가지에 해당하는 걸 복습하는 거니까 밑줄 연습만 할게요. 굵은 글씨. 자, 1번 밑줄 과세주체. 과세주체다 그랬으면은 세금을 걷는 사람. 누구와 누구뿐이 없다 그랬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그 다음에 2번은 밑줄 경비 충당을 위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들이 필요하겠죠. 지출되는 경비를 충당 메꾸기 위해서 걷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뒤로 넘어가서 3번. 조세는 밑줄 법률에 규정된, 항상 세무공무원의 주관적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법률에 의해서 평등하게. 그 다음 동그라미 치세요. 과세요건. 왕별 표시 아시죠? 과세요건 친해져야 됩니다. 그럼 과세요건이다 그럼 밑에 참고하기에 과세요건 나와 있죠? 거기에 아라비아 숫자 4번까지만 밑줄 치면 되는데 1번 누구한테 걷어야 되느냐?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납세 의무자. 물건을 뭐라고 얘기하죠? 과세 대상. 금액을 뭐라고 그러죠? 과세 표준. 몇 프로 세금 내야 되느냐? 세율. 4가지를 과세 요건이라 얘기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요. 4번은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밑줄 반대급부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사용한 만큼 내는 사용료나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런 것들은 조세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은
큰 비중 없습니다. 밑줄 강제적으로 강제성이 있다는 얘기죠. 좋은 말로 하면 세금 내요 안 내요? 아 내요? 나 왜 이러지 오늘? 자꾸만 내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난 질문할 때 요 대답이 나올 거다 그럼 이렇게 설명해야지 하는데 자꾸 막히고 있어 지금. 이거 괜찮아요. 전 이런 전투적인 분위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도 그럼 방법을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확 떠워지네. 6번 조세는 원칙이 무엇으로 납부합니까? 금전급부. 금전급부 납부란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전으로 납부하면 원칙으로 한다. 얼마나 좋아요. 왜 꼭 급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유식해 보이려고 한문을 많이 씁니다. 세법은. 그 다음에 그럼 그건 핵심 클릭 나왔는데 2번에 동그라미 물납 나와 있죠. 물납은 국세에서는 밑줄 못 분이 없죠. 상속세. 두 번째 줄에 지방세 중에서 못 분이 없죠. 재산세. 친절이 나와 있죠. 이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재산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1번 분할납부 동그라미 치는데 무엇을 말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어떤 것들이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지는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다 써야 되는데 국세 중에서는 두 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종합부동산세. 또 하나 뭐가 있죠? 양도소득세가 있다. 거기다 하나 써놓으시면은 나중에 공부하실 때 도움되죠. 그 다음 지방세법 중에선 하나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재산세. 거기다 써놓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분할납부는 세 개를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물납은 하나만 공부하시면 된다는 것. 물납은 요번에 출제가 됐으니까 분할납부에 좀 더 신경 쓰시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오늘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취득하면 취득세 시간에 배우죠. 양도소득세 시간에 배우죠. 재산세 배우죠.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용어 자체를 처음에 배우는 게 좀 힘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절 조세의 분류 나와 있죠. 조세의 분류가 요거죠. 국세냐 지방세냐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습이. 그래서 첫 시간이 엄청나게 어려운 시간이다. 그런데 기절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대단하신 거예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이제 10분간 쉬었다가 또 기절할까요? 자 10분간 쉬겠습니다.